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날 특집으로 안동데일리 인터넷 언론사 대표 조충렬 님을 모시고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1, 2부에 걸쳐서 하는데요. 사실 저는 부정선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주장하는 분들이 사적인 어떤 이익, 또 그 주장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좀 황당함, 그래서 대중들을 선동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실제 그런 부분도 많았고요. 그래서 다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대선 때 코로나 확진자와 또 코로나 관련해서 입원한 분들을 갖다가 투표하게 하는데, 제가 보더라도 그때 투표하면서 실제 나이가 드신,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 그 투표의 불편함과 소홀한 절차 등으로 투표에서 많이 제외되거나 실제 부정투표가 이루어질 정도로 이 투표 관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제 스스로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가 부정선거에 대한 일종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것이 주요한 사유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계엄 실패로 이 모든 일들이 허지부지 되어 가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끝까지 가서 그 증거를 확보하고 지적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 오신 이 조충렬 대표님은 그걸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1, 2부에 걸쳐서 다뤄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세계적으로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야단이 났고, 또 한국의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던 분들이 어떤 잘못이 있었는가, 이런 걸 좀 다루고요. 2부에서는 우리 조 대표님이 직접 확인한 전주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즉 투표자 수와 개표 득표 수가 달랐다, 10표나. 그래서 이 부분을 묻어버린 진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한국에서 그동안에 네. 부정선거를 주장하신 분들이 이제 한 7, 8년 됐잖아요. 예. 2020년 전으로 많이 나타났지만 그 전에도 좀 있었고, 네. 또 아주 오래 전에는 2010년대 초반에는 네. 김어준이, 네, 그렇습니다. 또 이재명이도 한때 부정선거를 2016년 대선에서 또 주장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수에서도 주장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여태까지 이제 그런 주장들이 대세가 되지 못하고, 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묻히고, 예. 심지어 보수가 조롱당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제대로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 정확한 진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보수 우파, 이 유튜버들 특히 이쪽에서 이제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것들이 우리 국제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증거력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빈약했다. 예. 빈약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는 여러 가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기에, 그리고 일반인들이 보기에 설득력이 그렇게 약했기 때문에 그 확장력이 없었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라는 것이 제가 취재해 보면서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고 굉장히 지금 디지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하는 데는 제가 취재하면서 국내에서는 이게 제대로 말씀해 주시는 분도 없고, 그래서 국제적 선거 전문가와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층 취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사실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방법이 투표밖에 더 있습니까, 선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투표의 그 진행이나 또 그 결과가 네.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고,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국민 앞에 다 공개가 돼야 되는데, 예, 모든 그렇습니다. 로 데이터나 이런 자료들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선관위에 관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접근이 어려운가? 네, 예. 저도 정당을 얼마 전까지 제가 해서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네, 네. 그 선관위가 아주 그냥 보통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정당을 하면서 알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이 모든 투명하게 공개돼야 될 과정들을 예. 저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놨는가? 그것도 너무 전문성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놔서 예, 예. 일반인들은 그걸 이해하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예.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자,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입니다. 네, 대법관 중에 한 명이 하죠. 예. 그다음에 지역구도 마찬가지로
선관위 위원장이 법관 판사로. 네, 네. 부장판사들이 자, 그러면 지금 선관위 조직을 보면 네. 우리가 흔히 중앙선관위가 있고 네, 또 광역시도 예. 선관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선관위가 있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시군구 선관위에서 직접 개표를 할 때는 이제 판사, 부장판사 출신이 하고 예, 예. 그다음 광역에도 또 판사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분이 하시고 예, 예, 서울에, 그다음에 예. 이제 중앙은 이 대법관이 하면서 네. 중앙선관위원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판사가 이 각급 선관위에 네, 네. 그걸 전부 다 대표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자, 이게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호선해가지고 이게 관행적으로 이제 내려온 거대요. 선관위 대표는 판사가 맡아야 된다는 예. 게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 중에서 예. 이제 선출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오래전부터 이 관행적으로 관행적으로. 법관이라고 하면 공정하겠다라고 아, 이렇게 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보면 네. 가장 지금 네. 시민들이 불신하는 거는 사법부 판사들 네. 또 헌법재판소 네. 이런 다 불신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이 형태도 예. 한번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그 모든 법적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저는 판사들, 사법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국가로서 입법행정 사법부가 있는데 지금 마지막 남은 이 사법 국민의 지금 헌법재판소도 그런 거 아닙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 재판 결과를 내놓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법부에 문제가 많아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사법부를 믿지 못한다. 이런 것도 지금 이런 연유로 빚어진 것 같고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까지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이 법관들과 선관위의 이 고위직과의 커넥션 부분도 나중에 한번 점검해서 밝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사실상은 입법, 사법, 행정 3부 체제인데 예. 선관위는 제4부처럼 예, 그렇습니다. 아무도 간섭할 수 없고 예, 지금 정치는 독립된- 눈치를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거 한번 말씀해 예. 주십시오. 자,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 지금 온갖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정치인들도 국회의원도 그렇지만 시도위원회, 지자체 단체장들도 마찬가지로 다 자기도 정치를- 선거하니까 예, 잘못하면 선관위에 찍히면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은 선거관리위원회 조혜주 사무총장이 있을 때 얼마나 편파적으로 예, 그럼요. 한 것이 이불로 꼽은 거 있었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국만 선관위가 경력에 위치하면서 자의적으로 정치 행위나 부패를 저지르는 정도가 아니라 예, 이게 세계적인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거 좀 네. 소개해 주시죠. 자,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하는 A웹이라는 세계 선거 기관 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게 전체 불러 모아가 마치 전국 전체 네. 세계 회장처럼 하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전자개표기도 막 팔아먹는데 그렇습니다. 업체하고 좀 유착업도 있어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유착 있었습니다. 예, 필리핀에 그런 이야기도 2004년도에 필리핀의 이 한들 시스템에서 생산한 투표지 분류기를 지금은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자개표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필리핀에 파는 과정에서 서명을 위조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네. 필리핀에서는 법원에서 그 장비가 전자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그 법원의 판단이 있어서 또 그런 한국의 A웹의 사무총장이 그 비리에 연루되는 그러니까 서명을 가짜로 해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크게 언론에 보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뿐만 아니고 예. 콩고라든지 콩고에도 지금 굉장히 그때 2018년입니다. 2018년 대선 때 우리 그 한국에서 지원한 투표지 분류기 거기서는 이제 전자개표기인데요. 미국의 그 당시 인도계 출신의 그 미국 유엔 대사 여자분이신데 제가 네, 지금 기억이 네, 안 나는데 네. 그분이 이제 그 한국산 전자개표기 쓰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 정권 권력자들이 사용해서 부정선거가 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서 부정선거 조사 사유를 넣었는데 네네. 그 이후에 보면 몇 개 언론들이 네. 홍보에서 마치 부정선거가 없었던 것처럼 말하는 거 들으셨죠? 예예예. 그 부분 말씀 조금 해주시죠. 자, 지금 이 대한민국의 언론들 지금 조중동을 포함해가지고 이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 그 승력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노타치다. 예. 딱 강요를 하고 있죠. 저작년입니다. 2023년 10월에 국정원에서 해킹 때문에 그 보안 점검을 했습니다. 기사 그리고
기사라는 것은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리고 중앙선관위 국정원이 이제 동시에 이거는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을 한 거예요. 보안 점검을 한 게 된 게 해서 10월 10일 날 이제 발표할 때 여러 가지 보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투표한 사람, 투표하지 않은 사람 등등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런 것이 나갔을 때 TV조선 그리고 그 채널A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다루고 그 뒤로는 또 다루지 않고 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다음 경향신문, 한겨레 등이 참여해서 팩트체크를 한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론이 어떻게 중앙선관위를 감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만약에 중앙선관위의 인트라넷망에 예. 외부에서 접근해서 네. 해킹을 해서 네네. 거기에 뭐 어떤 내용을 네. 조작하거나 빼갈 수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런 그 해킹의 문제가 아니고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쓰고 있는 전자개표기라든지 통합선거임명부 그러니까 사전투표용지 발급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은 불량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기가 이게 정상 작동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보안 기능이 누구보다도 요구돼야 될 선관위가 거기에 관련되는 각종 전자 보안이 아니고요. 보안은 지금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잘 그 하고 있다고 국제인증서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자, 기초적으로 사전투표할 때 쓰는 통합명부 시스템 여기에 전산 소프트웨어 전산 시스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 그 대한민국 법에 보여오면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의 명예에 의해서 모든 그 전자기기는 GS 인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상 그 제가 들여다보니까 소스 코드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가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회한 거를 소스 코드를 분석해 보니까 비밀 투표를 침해하는 증거도 확보했고. 그러면 그 비밀 투표를 침해하는 증거라고 하면 네. 쉽게 말하자면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네, 유권자 누가 공개 투표가 되는 이런 거죠.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에서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애초에 잘못 짠 거든지 아니면 전산 시스템 자체에 중요한 하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그걸 갖다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하면 참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뭐 전자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사실 민주주의의 꽃이 투표라고 하는데 전자민주주의라고 하면 투표를 관리하는 모든 시스템을 개표도 전자개표기 또 그걸 갖다 집계내서 전국적으로 또 통합해서 그걸 갖다가 최종적으로 누가 이겼다고 결정짓는 부분 다 전산 시스템에 의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전산 시스템이 누군가에 의해서는 객관적으로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검사를 안 하면 그냥 처음에 전산 시스템에 딱 짜가지고 입력시켜 놓고 전자개표기도 거기 맞도록 해놓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네 A가 승리했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해킹이라든지 보안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계엄한 이유를 드는 것이 비밀번호가 1, 2, 3, 4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관위에서 이런 시스템의 비밀번호가 1, 2, 3, 4다. 우리가 그건 뭐 그냥 귀찮을 때 그렇게 하거나 1, 2, 3, 4 하거나 0, 0, 0, 0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 보안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23년 그 국정감사에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층의 자녀 특혜 채용과 비리들이 막 나타났죠. 그리고 해킹에 대해서 이제 보안 점검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국정감사를 지켜봤는데 현장에서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도 알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은 그 부정선거 실체를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이것을 알고 있는데 짬짬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선거를 몇 번 치른 국회의원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자기 문제니까 본이 깨뚫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선관위에 찍힌다는 거는 그건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이죠. 우리도 막 선관위가 어떻게 괴롭히는가 그 때문에 당 문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은 선관위에 공포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정치인들 중에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관위가 잡으면 꼼짝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들이 선관위를 두려워한다. 이 점이 악용이 되어서 지금 선관위가 투개표 시스템이 전산 시스템이 명확하지 않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걸 갖다가 대중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 그렇게 검증을 받지 않는다 이래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면 지구상에도 예. 사실상 판을 짜놓고 투표는 그냥 쇼로 하고 예, 예, 예. 결과는 뭐 네가 승리 예, 예, 예.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례를 좀 그 소개해 사례가 지금 대표적으로 예. 베네수엘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베네수엘라가 지난 2024년 7월 28일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예. 그 베네수엘라는 이번에는 사람이 마두로입니다. 그 전에 차베스였고요. 차베스가 할 때만 해도 경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했는데 이 마두로가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하게 그 경제가 어려워져서 계좌만 먹고 살고 국민들은 다 브라질로 나가거나 4분의 1이 콜롬비아로 가거나 네, 다 4분의 1 정도의 인구들이 네. 전부 이제 해외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 7월 28일 있었던 선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를 제가 설명해 주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우리보다 선거법 규정은 더 탄탄하더라고요. 옛날에 선진국이었을 때 지금 예. 망했어. 네, 그리고 미국이 바로 위에 예, 있고 작년 7월 28일 선거는 어떻게 진행됐냐면은 미국의 카터 센터와 유엔에서 파견한 선거 전문가들이 참관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예. 하도 문제가 많은 나라니까 예, 예, 예. 공명선거감시단이 외부에서 이제 와서 심판 역할을 하려고 들어가 예, 있었죠. 그렇게 하라는 강요를 받은 거죠. 예, 예. 왜냐하면 하도 예. 그 부정선거 시시 예, 비비에 논란이 많기 때문에. 예, 예. 자, 그래서 그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들어갔죠. 들어가고 그 국민들과 그 야당들이 또 이제 많은 활동을 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라든지 뭐 민경욱 의원이 하는 국투본 해가지고 선거 감시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등극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2020년 4.15 총선 나고 나서 본격 가동됐지 않습니까? 선거 감시 단체들이. 자, 그런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부정선거 시시 비비가 있어서 우리보다 먼저 오래전부터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라는 여성입니다. 60대 정도 되는데요. 이분이 열심히 하다가 이분을 마두로 정권에서 가만히 냅두면 안 되셨습니다. 뭐 좋으니까. 그래서 한 달 전에 곤잘레스 우르티아라는 후보를 내세웠어요. 이 사람은 75세입니다. 나이가. 근데 이 사람은 한 달 전만 해도 유명인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마차도가 대신 내세운 곤잘레스 후보가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투표가 끝이 나면 바로 그 출구조사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승리했는데 거기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가 마감되지도 않았는데 84% 정도 이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고 현장 개표 현장에서도 하고 있는데 셧다운 돼버린 거예요. 화면이. 그리고 모든 것이 스톱되고 그렇지만은 거기는 선거법에 개표 상황표를 반드시 후보나 국민들한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근데 한국은 개표 상황표를 게시한다라는 것은 있지만은 실제로 안 줘도 무방합니다. 왜? 법에 없습니다. 그런 조항이.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자, 베네수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국에 있는 개표소에서 83% 이상의 그 개표 상황표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분석해 보니까 마두로가 10%, 곤잘레스 우르티아 후보가 70%가 넘게. 완전히 원사이드 했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의 여러 나라 뿐만 아니라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좌파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극우로 우파 대통령을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콜롬비아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마두로에게 투명하게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 마두로 정권에 부역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부 요직, 그다음 경찰, 군대, 그다음에 선관위, 고위직, 그다음에 대법관들에 대해서 그 비자 제한 조치 그리고 재산 동결 이런 그 강압적인 압박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선박 같은 것도 이것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올해 보면 루마니아라는 나라, 네네네. 거기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 네. 거긴 또 거구 후보 이제 거구는 또 러시아죠. 예. 그래서 한국의 거구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데입니다. 네.
근데 친노 후보가 그야말로 듣보잡 3, 4% 나왔는데 1차 투표에서 네. 뭐 21%인가 나와가지고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루마니아에서 그건 재투표를 하기로 예. 이제 결정이 났다. 아, 지금 그 내용은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다. 4%짜리가 어느 날 다른 후보들을 다 제치고 1등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재투표 하기로 했다라는 거는 거기에 개표에 러시아가 개입해서 예. 그냥 이 개표와 관련되는 일종의 그 전산망을 네. 건드렸거나 예. 이럴 소지가 충분하게 있다고 보고 예. 그 재투표 결정했고 그걸 예. 갖다가 또 저항도 안 하고요. 예. 또 재투표 하자고 또 조용히 끝났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전자 그 민주주의 네. 시대에 가면서 이제 투표도 어느 시점에는 전자투표를 할 수도 있고 예. 그것도 뭐 사소한 거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개표도 뭐 전산에서 다 예. 처리해서 누가 이겼다 이렇게 발표해버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수기표를 할 때는 예. 그래도 표수도 세고 예. 또 상대편도 세고 예. 또 투표한 숫자와 개표 수가 맞는지 또 서로 검증도 해보고 이게 다 네네. 맞았을 때 이제 이상 없다 1위 대가 네. 전체 전국 총합 쫙 모아갖고 네네. 그 개표가 좀 느리지만은 예. 그것이 저는 결과가 다 공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명한데 최근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수개표하고 예. 또 어떻게 보면 예. 전산 집계하고가 예. 교묘하게 두 개가 얽혀 있어가 예. 사실은 국민들이 이게 어떻게 내가 투표한 게 어떻게 가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예. 정리되는가를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수 거의 대부분 모른다고 보면 될 것 대부분 같고요.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원들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선거가 시작되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개표를 하면은 우리가 현물을 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앙선관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디지털은 감춰놓고 현장에서 이제 실물을 만지지 않습니까? 투표지들을 하고 뭐 현장에서 선거인 명부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속이는 건데요. 디지털을 철저하게 감춰놓고 실물로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자 우리가 당일 투표는 제외하고요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뭐 디지털 선거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를 뒷받침해주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뭐 네. 투표 개수가 있든지, 네, 맞습니다. 득표 개수가 있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사전 투표 통합 명부 시스템이라는 그것을 검증을 받지 않은 겁니다. 그거는 투표지 분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내부에 있는 것들이 전부 이제 국가 공인을 받고 이게 불량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검증이 됐다는 게 뭡니까? 보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래서 신뢰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이제 최고 이런 전자 투표 집계와 관련되는 예. 전문가를 예. 이렇게 정하고 예. 또 민주당에서 정해서 예. 쌍방이 예. 실제로 시연도 해보고 하면서 예. 이상 없다 예. 이렇게 될 때 딱 봉인해놨다가 투표날 그것도 예. 지켜보는 사람이 있고 예. 이렇게 해야 이게 공정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보안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는데 공개된 자료가 없습니다. 근데 보안자문위원회에 이준석이라고 당대표했던 젊은 친구가 있는데 그 보안자문위원회 국민의힘의 자격으로 그때가 국민의힘인지 모르겠습니다. 당명이. 그때 뭐 다른 당이죠. 미래통합당이. 보안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 내부에 있는 인증이라든지 여기에는 IT 전문가들도 들어가기는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 사전투표 통합 명부 시스템 자체를 보거나 투표지 분류기 내부를 보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 항상 보면 한국에 예. 각종 뭐 협회도 있고 또 위원회도 있지만 예. 그 주도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서 그냥 말해주고 예. 그다음에 갔다 오면 또 봉투 하나 받아오고 하는 게 전문가 역할이지 전문가가 거기 가서 좀 그걸 검증해 보겠다 하면 집에 가라고 하지. 네, 맞습니다. 그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제 갔으면은 그 보안자문위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쓸지 안 쓸지를 판단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보안점검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보안점검위원회라고 명칭은 해놨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보지 않고 그냥 아마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을 좀 해서 일부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실제로 지금 선관위가 하고 있는 이 투개표 과정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거기에 동원되는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좀 조작되거나 기획될 수도 있지 않는가 이것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정부가 이걸 갖다가 접근하기도 어려웠지 않습니까? 만약에 윤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저걸 할 정도였으면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는 예. 이 선관위 시스템에 접근할 방법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 예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감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회계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투표지 분류기도 사실 감사원에서 들여다봤더라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다가 그 감사원이 어디까지 감사할지를 권한쟁의 심판을 내놨습니다. 야, 그러니까 감사원이 와가 예, 예. 우리가 예. 선거와 관련해서 예. 각종 준비를 하는데 돈을 쓴 내역을 예, 예, 예. 들여다보는 것이 예. 이게 맞는 일이냐 예, 예, 하는 예. 것을 헌재 판단해달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지금 회계 감사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예. 그 직무 감찰에 대해서 예. 말씀드렸다시피 고위층을 대상으로 채용 비리 때문에 예. 했더니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엉망이었죠. 그때 진짜 민주당도 난리가 나가지고 패널들이 예. 전부 야, 이 정도로 부패한지 몰랐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그 투표지 분류기라든지 사전 투표 통합 명부 시스템 여기에 대해서도 그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해가지고 투표지 분류기를 보게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통합 명부 시스템에 대해서는 감사 제보로 해가지고 거기서 감사 정보로 얻고, 왜냐하면 저 말고도 여러 군데서 아마 이 의심난다 그래가지고 정보를 감사원에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감사원에 제보를 해서 그것이 이제 정보 감사로 채택이 돼가지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중앙선관위가 다 그 안에까지는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지난 그 12월 10일 날 권한쟁의 변론이 있는 날 제가 갔더니 그런 내용이 오고 가더라고요. 그 윤 대통령도 자기가 검찰총장을 할 때 인천지검에서 네네. 판사한테 선관위 좀 뒤지게 예, 압수수색 영장을 갖다가 발부를 받은다 했는데 예, 예.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의 기구 중에서 선관위에 대해서 너네들 좀 봐야 되겠다 해서 뒤져볼 수 있는 예. 권한은 지금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거대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고 제가 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경찰과 검찰에 여러 차례로 많은 시민들이 제보를 했습니다만은 이 경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전주시 완산구에서 얘기했던 대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지수가 10장이 더 많은 것이 확인돼서 그거를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그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근데 이 경찰관도 그 안에 있는 투표지를 보고 본다든지 선거인 명부도 보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 보지 않고 그냥 전주 완산구에 있는 그 직원들과 그냥 인터뷰하고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대법관들이 그리고 법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선관위가 그거 자식 채용하고 또 뭐 허접한 그 뭐 기관직으로 있는 자식을 선관위에 넣어서 세탁해가지고 정식 공무원으로 만들어주고 뭐 승진시키고 이런 게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최소한의 인간의 양심과 관계되는 부분에서도 부정을 그냥 자기들을 뒤지는 사람이 없다고 마음대로 저지르는데 개표와 관계에서 엄청난 이권이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했겠느냐라는 건 실제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지만은 그 문재인 정권을 후원했던 회사 대표로 있는 사람을 계속 전자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전자입찰을 보안점검 하는데 그래서 하는데 유찰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그쪽에 이제 계속 준 거예요. 그리고 본인 확인 단말기라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선관위 장비들 이야기하고 장비 얘기합니다. 그 이제 조달청을 통해서 이제 했는데. 그 가장 그 실패율이 없는 그 회사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오류율이 30%나 되는 그 많은 그런 데를 또 이제 입찰자로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등의 많은 그 부정부패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 보니까 군대 가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가가 월급 나눠 먹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그것도 못 잡았어요. 예. 그런 마당에 투표를 대신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조작을 한다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시점이다. 이건 엄격한 선거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고쳐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고장이 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진짜 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굉장히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이란 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정보공개 요청하면 다른 기관에서는 일반적인 나올 것도 여기는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막가파 조직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 우리가요 일부에서 선관위를 저렇게 두면 안 된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해가
선관위를 좀 뒤져봐야 되겠다고 생각했겠느냐. 자, 그래서 선관위는 누가 감시하는가? 도둑고양이는 누가 지키나? 이런 논리가 지금 성립되는 겁니다. 자, 2부에서는 지금 여태까지 이제 추상적인 이 말로만 아니라 정말로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아주 부정을 섞어서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 조충렬 대표님이 입증을 한 증거를 주로 공개해서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